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.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?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자,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최근에 이 유난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싶더니 폭우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. 네. 뭐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이 중서부 지방에는 마치 여름철 같은 이 장대비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요. 네. 이번에 내린 비의 양을 좀 보면요. 이 수도권에는 아침 한때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아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. 이 서울의 공식 기록도 이 86.9mm로 11월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을 했는데요. 예.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에 113년 만에 가장 심한 가을 폭우였습니다. 네. 이렇게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유는 기온차로 인해서 이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 이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기온이 봄에서 초여름 수준까지 갑자기 치솟았고요. 예. 여기에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포함한 강한 저기압이 남하하면서 이 중서부 지방에 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아주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. 네. 뭐 이제 비는 그쳤지만 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점차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. 다음 주 초반에는 이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미세먼지가 사라진 거는 좋은데 추워도 너무 춥더라고요. 네. 보온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.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? 네, 우리 시간으로 지난 16일이었죠. 이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네. 이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건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크루 드래건은 다음 날 오후 1시쯤에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도킹을 했는데요. 네. 이 스페이스X는 크루 드래건이 27시간의 이 긴 비행 끝에 ISS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예. 이번에 임무를 수행한 크루 드래건은 미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첫 번째 민간 유인 우주선으로 기록이 됩니다. 예. 여기는 모두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을 했는데요. 이분들이 직접 이 크루 드래건에 리질리언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. 네. 이 리질리언스라는 게 우리말로는 회복이라는 뜻인데요. 올 한 해에 이 전 세계가 인류가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련을 겪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물론 지금도 보내고 있지만 네. 그렇죠. 결국은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다, 이겨낼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. 이번에 이 탑승한 이 4명의 우주인은 6개월 동안 ISS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인데요. 이제 이 귀환까지 성공을 하면 이 민간 주도의 우주인 수송 임무를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. 네. 네. 자, 우주선에 왜 이름을 그 리질리언스, 회복이라고 달았을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. 네. 자, 3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? 네,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로 올 한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.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내년에는 더 심각한 식량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. 네. 이 세계 식량 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. 재정적으로 충분한 대비가 없으면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하면서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. 네.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또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특히 여러 나라가 이렇게 국경을 닫으면서 농산물 공급망이 멈췄기 때문에 저소득급 국가의 경우는 더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예. 이미 지난 10월에 세계식량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이 세계 한 20개국 정도가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실제로 기아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에 $150 정도, 우리 돈으로 이 16조 6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네.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약 30개국 정도가 이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. 네. 정말 코로나19가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 유럽에서는 집단 면역을 시도했던 스웨덴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스웨덴의 경우는 올해 한 4, 5월쯤에 유럽의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쯤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이 이동 제한이나 뭐 영업장 폐쇄 같은 고강도의 봉쇄 조치 대신에 집단 면역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한 건데요. 예. 이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
감염이 된 뒤에 항체가 생기면서 집단 전체의 면역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난 6월에 이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450명에 달하면서 이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. 결국 스웨덴 공공보건청장이 코로나19 대처에 우리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집단 면역 실험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. 네. 오히려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아주 빠르게 퍼지면서 스웨덴의 경우는 이 북유럽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로 꼽히게 됐는데요. 네. 스웨덴 정부는 이 그동안의 느슨한 방역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이제는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오는 24일부터는 공공장소 모임을 8명까지로 아주 소규모로 제한을 하고요. 예. 또 연말 모임 같은 경우도 취소해라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했는데 뭐 그동안 정부 대처에 우려가 컸던 시민들은 이런 봉쇄를 강화하는 이런 조치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시민들은 반기고 있군요. 그렇군요. 자, 결국은 뭐 적극적인 방역 대처가 옳았다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된 게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어떤 건가요? 네, 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 개발에 이런 잇따른 성과들을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최종 결과에서 95%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. 또 이 모더나의 경우도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.5%에 달한다 이런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뭐 화이자는 이제 이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 보건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이 FDA는 다음 달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과 관련을 해서 잇따라 이 자문단 회의를 열 계획인데 네. 여기서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보건당국은 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빠르면 몇 주 안에도 이 백신을 승인하고 또 공급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. 공식적인 이 최종 승인은 이 긴급 사용이 승인된 뒤에 한 3개월 뒤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뭐 각국이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 정부도 이 제품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네. 먼저 국민 전체의 60%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. 늦어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백신 접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예. 네.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또 별개로요.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동훈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